자, 저희가 있는 포트폴리오들 기술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자꾸 살펴보는 것은 저희가 중장기를 잘하기 위해서 이 중장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손절 익절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좋은 매도 타이밍에 매도할 수 있을 때까지 잘 기다리기 위해서 저희가 팔기 위해서 빨리 팔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남들보다 좀 더 오래 들고 가서 좀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술적인 해석, 제가 늘 얘기했듯이 웬만하면 안 팔기 위해서, 이게죠. 팔기 위해서가 아니고 안 팔기 위해서. 그 사는 걸 좀 잘 사기 위해서. 그 매수 타이밍에 있을 때, 바닥권에 있을 때, 그것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매수를 하고, 그리고 보유를 잘해서, 중장기 보유를 잘해서, 중장기 보유를 한다는 것은 웬만하면 안 팔아야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게 팔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고, 안 팔기 위한 이유를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야 저희가 이제 중장기로 이렇게 이제 힘들더라도,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좀 길게 들고 가서, 그래서 남들보다 몇 배 큰 수익을, 이렇게 같은 종목을 가지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몇 배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계속 복리구조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리구조로. 초기에는 복리구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도, 그게 복리로 쌓이고 이제 이게 이제 수익이 쌓여서 커지게 되면, 그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복리구조의 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최소한도 이제 두 배 넘어가서 세 배, 네 배 가야 이제 그걸 실제 느낌으로 알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일단 두 배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비트코인도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 자,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이제 이평선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유야 뭐 다른 데 있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이 기술적 해석만 보면 여기 이렇게 이평선을 만나니까 이 부딪히잖아요. 부딪히고 결국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그 하락하는 이평선이잖아요. 이게 장기, 중장기, 이게 이제 중장기 이평선인데, 이 중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제 세력이 이렇게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팔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이 힘이 약하지가 않죠. 이게 중장기 힘이 큰 거예요. 중장기 힘이 크기 때문에 이거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게 단기 이평선이 올라가는 거고,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는 힘보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누르는 힘이, 이게 더 강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이게 이제 이렇게 상승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지금은 어차피 역배열됐다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뚫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급락 비슷하게 쫙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평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은 제가 많이 하지 않지만, 여기 이평선이, 이쪽 이평선이 또 이제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상승을 반대로. 그죠? 여기 이평선 상승하니까 여기서 또 바로 내려가지 않고 이 상승하는 힘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또 횡보를 하는 거예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비트코인은 여기서 보시면 뭐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그 세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횡보다가 가는 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좀 더 내려갔다 갈 수 있는 거. 이걸 잊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놓고. 근데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위치가 이게 고점권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고점권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고점권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고점권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권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를 이제 100%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이다. 이게 보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뭐 더 내려간다고 하면, 일단은 여기 제가 했던 이게 4년짜리, 여기 1451선 있잖아요. 여기. 여기 가면은 여기처럼, 여기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 지금 이 선은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이 선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다, 우상향.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서 아마 이쯤에서 지지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건 이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는 거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고점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바닥권이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내려왔다 가든 그 따지지 마시고 아무튼 지금 이런 구간에 있을 때 아무튼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라.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라. 지금은 매도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저희는 어차피 비트코인을 중장기로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가든 뭐 횡보에다 가든 좀 이렇게 다시 내려왔다 가든 어떤 경우로 가든지 간에 꾸준히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시라, 분할 매수를.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조금씩 최대한으로 쪼개서 조금씩 그러다가 좀 올라가서 좀 더 사더라도 조금씩 사셔라, 조금씩.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지금 이런 구간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분할 매수해서 많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할 매수면서 이게 적립식이 되는 거죠. 분할 매수면서 적립식으로 계속 사서 뭐 하셔라. 그러면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은 우상향합니다. 나중에 지금 이 폭이 큰 것 같지만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일봉으로 봐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일봉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게 이제 오래간만에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면 여전히 요 그림이에요. 월봉으로 보면 이게 막 엄청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지금 보면 월봉으로 보면 지금 여기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내려온 거고 자, 이 월봉입니다. 이 월봉이에요. 오래간만에 월봉을 오래간만에 보면 이게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고점 대비 이만큼 내려온 겁니다. 이만큼.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제 중요한 데가 월봉으로 보면 어디냐면 요 선이에요. 요 선. 일단은 요 선은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있잖아요. 일단은 요 사이선은 이렇게 월봉으로 봤을 때 오르고 내려가면 요 구간은 이렇게 여기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 상승 구간이 아니고 이건 이게 반등 구간이에요. 반등.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월봉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하셔라.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엄청 기름 같지만 또 월봉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 그냥 이만큼 내려온 겁니다. 이만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1단계로 지금 이제 가야 되는 구간이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넘어가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요런 구간들 그다음에 지금 요런 구간 이런 구간들은 제가 얘기하는 알트코인 이런 거 이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에만 집중하셔라. 또 뭐 알트코인 막 분석하고 어떤 알트코인이 어쩌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시면 힘드시니까 이게 대응하기가
힘들고 또 그런 거 다 또 알아본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거. 그 또 이 얘기 다르고 저 얘기 다르고 다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금은 그냥 오로지 이 비트코인에만 집중하다가 제가 늘 얘기했지 알트코인은 나중에 그 시즌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시즌에. 지금은 비트코인에만 집중하셔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그 가격 따지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철저하게 조금씩 조금씩 일단 긴 싸움 한다고 생각하고 짧은 단기적인 싸움이 아니고 길게 싸운다고 생각하시고 시간적으로 길게 싸운다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최대한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사셔라.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무튼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최대한 쪼개서 사셔라.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봉으로도 보고 월봉으로도 보고 하는 건데 이게 월봉으로는 뭐 지금 크게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일봉을 보고 주로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좌는 이 시장이 또 조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따가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계좌도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코스피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결국 계좌도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계좌도 조정을 받는다. 그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며칠간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거고 그 수강자분들 계좌도 그렇게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좌가 쫙 줄어든다 이게 아니고 시장에 맞춰서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좌도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조금 한 3, 4% 이렇게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게 조정이에요.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다.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하니까 조정이라는 것은 상승으로 가기 위한 조정인 거예요. 하락을 하기 위한 조정이 아니고 상승으로 가기 위한 조정. 그죠? 거기서 세력들이 힘을 비축하는 것이죠. 조정기를 이용해서 개인들 물량도 좀 받아내고, 그죠? 개인들 손절도 시키고, 익절도 시키고, 익절이 아니고 손절을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세력들의 갈 방향을 또 준비하는 겁니다. 조정을 이용해서 세력들은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개인들은 이제 거의 손절을 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조정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조정의 의미가. 그 다음에 지금은 조정입니다. 하락이 아니고 조정.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먼저 환율을 볼까요? 환율 아까 제가 봤는데 환율은 뭐 지금 막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여전히 그 자리예요. 여기서 조금 오른 거지. 그 자리입니다. 여기. 그죠? 아까 제가 환율을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제 개인들이 앞으로 잘못하면 지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복합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흐름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제 현금 위주로 들고 있는 분들이 잘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니까 음, 그 부분을 제가 한 시간 넘게 쭉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환율이 또 영향을 미치니까 제가 환율을 언급한 거고요. 또 환율은 일주일 전이나 보면 뭐
그다지 달라진 거 없어요. 여기서 이 환율이 보세요. 여기 조금 더 올라간 거지. 이게 보시면 이게 자, 이 환율 이게 그 환율은 이게 달러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고 이거 기억을 잘 하세요.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고 달러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달러 가격. 그래서 달러 인덱스라고 있어요.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는 않지만 그 달러 인덱스만 이렇게 좀 이제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제가 어떤 계속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오버슈팅이에요. 오버슈팅.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환율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1100, 1100하고 1100, 1100하고 여기 1200, 1200. 그렇게 알고 계세요. 1200하고 1100. 우리 환율은 어디가 이 적정이냐면 이 1200에서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1200에서 1100 구간. 여기 이 1200에서 1100 구간이 이게 적정 환율이에요. 우리 한국의 적정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202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오버슈팅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적정 환율이란 뭐냐면 위에 환율이 위에가 있으면 다시 이리 오게 되고 이 1100m로 밑으로 가면 또 이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구간을. 그래서 1100에서 1200이면 적정 환율인데 지금 1300대 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오버슈팅 한 거죠. 이게 밑으로 뭐 언더슈팅 한 거고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환율은 여전히 이제 고점 근처에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해도 고점 근처에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게 무역 관련으로 이렇게 수출 수입 쪽에 관련된 분들은 좀 예민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저희는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좀 다른 상황이에요. 저희는 이제 환율에 직접 연결이 돼서 뭔가 달라지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환율이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을 자꾸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환율은 여전히 좀 고점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투자자 어떤 투자자가 사고 어떤 투자 팔았나 보시면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았어요. 오늘 수급을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가장 좋은 수급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게 한 번씩 나오잖아요. 저희가 목요일 날만 이렇게 살펴보는데도 이런 그림이 전에도 나오고 오늘도 나왔죠. 여기 보면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샀는데 거기에다가 기관이 사줬다. 그런데 개인이 또 많이 팔았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괜찮잖아요. 코스피 보면. 외국인이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 외국인 샀는데 거기에 기관이 또 많이 사주고 이게 쌍끌이죠. 거기다가 개인이 또 많이 팔았다. 이게 제가 가장 좋은 수급표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표가 전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여기 기관이 샀는데 거기다 외국인 사줬고 거기다가 개인이 많이 팔았다. 이게 오늘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수급이 굉장히 이상적인 수급이 딱 나왔고 이런 수급이 며칠만 쫙 나와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보면. 그래서 어쨌건 오늘은 수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수급이 있었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괜찮았죠. 오늘 보시면.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표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처럼 이런 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을 보면 자,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왜 우리 시장이 왜 조정을 받았는지 이 나스닥에 딱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아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 나스닥을 보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했죠. 아까 그 우리가 하고 있는 비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 보면은 나스닥이 이렇게 잘 가다가 이게 한 번에 가지 않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한 번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스닥도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여기 나스닥 이만큼 조정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에요. 여기 뭐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조정입니다. 조정.
나스닥 조정이에요.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의외로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고금리에, 그 다음에 뭐 고물가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얘기들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기업들, 그죠? 미국의 그 대표적인 기업들 지금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그 경제 지표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이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그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게 나스닥입니다. 그 나스닥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저희가 얘기하는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고, 근데 코스피도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니까 저희 아까 보여드린 이 계좌, 이 계좌도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정받는다. 그래서 그 나스닥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래서 나스닥이 그래 중요하고, 그래서 나스닥을 제가 자꾸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나스닥하고 다 연동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보면. 그럼 우리 시장도 뭐 볼 것도 없죠. 우리 시장도 한번 보면, 우리 업종을 보면, 우리 업종도 여기 보면 일주일 동안 이 코스피 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여기 그죠? 코스닥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코스피도 코스닥도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계좌도 조정을 받았다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이제 우리 시장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제가 했죠. 이게 1차 바닥권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쯤에서 이제 이게 원바닥으로 갈지 투바닥으로 갈지 이제 그건 봐야 되겠지만, 이건 이제 이게 원바닥으로 갈지 투바닥으로 갈지, 이게 대개는 투바닥으로 간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차 바닥권을 저는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RSI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게 조정이다. 이게 조정. 여기 이렇게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었다. 여기 조정. 여기가 조정. 조정. 이게 위로 가기 위한 조정. 제가 늘 얘기했죠. 일단은 우리 시장은 여기 2750이 이게 적정 지수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간다 이렇게 봐요. 저는. 일단은 이제 2,900, 3,000은 이제 그 다음 단계니까 이제 그때 가서 또 판단하면 되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조정을 받고 저는 일단 2,700에서 2,750, 이 정도는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간다는 것이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이렇게 걱정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몇 개 쭉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를 봐야죠. 삼성전자를 보면, 자, 삼성전자도 여기 제가 얘기했던 여기 1차 바닥권, 그 다음에 제가 할 때 여기서 2차 바닥권을 만드는 거예요. 2차 바닥권. 2차 바닥권. 여기 삼성전자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조정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삼성전자도 저는 여기 돌아서 일단은 저는 7만 원을 넘어간다고 봅니다. 물론 한 번에 가지는 않겠죠. 여기서 또 막 여기 이평선들 만나면서 또 조정하고, 또 여기서 만나서 또 조정하고 뭐 이렇게 가겠죠. 아무튼 한 번에 가는 건 없어요. 이제 개인들은 한 번에 가는 걸 이렇게 바라는데, 올라가더라도 반드시 구간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갑니다. 이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물려져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많은 것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쭉 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 방향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 제가 2750, 그 환율 아까 있잖아요. 1100, 1200, 이런 건 지금 보이는 숫자가 아니죠. 근데
투자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는 숫자가 중요해요. 이게 그런 숫자가 머릿속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이 드는 숫자, 그 숫자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들을 머릿속에 꼭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이 되는 숫자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야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도 멘탈 관리도 되고 또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량주,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제가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갔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가요. 물론 이제 종목 중에 그렇게 간 종목도 한 10% 정도는 있어요. 근데 거의 한 99%는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반드시. 이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이 가격 조정도 좀 하면서 이게 기간 조정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가격, 이쪽 가격도 이만큼 내려오면서 이게 가격 조정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게 조정이에요. 가격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가격으로 조정을 받는 겁니다. 하락이 아니고 조정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시간이. 이 기간 조정이 기간 조정. 거기 여기서 한 번 더 빼잖아요. 보시면 계속.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개인들이 싫어하는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이게 개인들 떠나라는 얘기예요. 손절하고 떠나라. 안 갈 테니까. 우리 안 간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 안 갈 거니까 빨리 떠나라. 다른 종목 가라. 지금 잘 움직이는 그 종목으로 가라. 이거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뭐 개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희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있어요. 카카오도 비슷한 그림이죠. 카카오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다가 여기서 가격적으로 딱 조정을 시키잖아요. 여기서 가격으로. 그러면서 시간도 끌고.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카카오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닥을 여기 1차 바닥을 만들고 여기 1차 바닥은 여기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바닥을 저는 만든다.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도 일단은 이 10만 원을 머릿속에 두고 계시라는 거죠. 10만 원을 쪽에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개별주들 몇 개 보겠습니다. 개별주. 지금 이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메가 MD는 아무튼 저희가 그러니까 아무튼 일자리 위주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 위주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평선하고 붙이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역시 여기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 그래서 이게 가격만 내려온 겁니다. 가격만. 그래서 이 조정이에요. 이것도 조정입니다. 조정.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에요. 그래서 하락하고 조정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점권 그쪽 갔다가 내려오면 그건 거의 다 하락이에요.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 이렇게 가격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것은 그 하락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게 하락인데 저희처럼 이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하락이 아니고 조정입니다. 조정. 결국 시간만 잘 보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거고 그런 걸 놀래서 막 또 손절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뭐 SDN. SDN은 뭐 잘 관리하고 있죠. 보시면 일주일 전에 이쯤에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올려놓잖아요. 보시면 이 거래량은 없어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이 정도 놓고 그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근데 이게 이제 나스닥이 내려가니까 같이 조정을 같이 한 거죠. 세력들이 다 이용해요. 이렇게 시장을 이용합니다. 세력들은 시장을 이용해서 조정도 시키고 나중에 상승할 때도 또 시장 이용해서 상승을 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가 중요한 거죠. 상승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정을 하고 있을 때, 세력들이 조정을 시키고 있을 때,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응을 잘하려면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중장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는 얘기죠. 범양근영도 이렇게 잘 가다가 보시면 잘 가다가 음봉이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일주일 나왔잖아요. 일주일간 조정을 하잖아요. 일주일간. 근데 이게 일주일 조정받는 것은 이게 보통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많이 조정받으면 이게 제가 얘기했죠. 이게 거의 한 11개, 12개까지. 그러면 거의 한 2주 조정받는 거예요. 이것도 음봉으로 계속해서. 그럼 한 4개, 5개 음봉 나오는 것은 이게 보통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놀라지 마시고. 그래서 이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음봉 3개, 4개, 5개 나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그것 가지고 또 막 놀래가지고 잘 가다가 그냥 여기서 팔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매매가 되는 겁니다. 매매가. 그래서 조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는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다 내려오면 그 가격이든 기간이든 다 조정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다 바닥권에 산 거니까 대부분. 자, 그다음에 까미의 NC도 여기서까지 조정을 받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고 있잖아요. 보면 이 거래량은 없어요. 거래량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만 지금 조정을 시키는 겁니다. 거래량 없이 가격만. 그다음에 이 모나리자. 이 모나리자가 지금 재밌는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보시면 모나리자. 제가 여기서 반절 팔고 제가 어디 이쯤에서 아마 다시 재면수 들어간 건데 절반을 지금 이제 때가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막 이런 그림들을 막 그리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그림들 그리죠.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위로 가기 위한 지금 이게 매집이에요. 매집. 여기 윗골이 개인들이 시하는 윗골이 제가 늘 얘기했죠. 이건 매집입니다. 매집. 그죠? 여기 물려 있는 개인들 있잖아요. 여기 물려 있는 개인들 매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몇 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저는 바닥권에 사서 이렇게 중장기를 가기 위한 이 팔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거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이평선들, 그 다음에 캔들의 꼬리,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몇 개 대표적으로 이렇게 특징적으로 특징 있는 종목 몇 개 살펴보고, 저희가 보지 않는 나머지 종목들도 거의 이런 비슷한 패턴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간 잘 보내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그냥 보내면 좀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그림들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 세력들이 있고 중요한 건 세력들이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세력들이 있으면 반드시 관리를 하는 거고 이 관리하는 것들이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간혹 이제 이런 캔들의 모양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멘탈을 관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 교육이 이렇게 일주일에 2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제가 뭐 템플턴 책 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지식적인 부분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이 조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이제 멘탈적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길게는 이제 한 3개월, 5개월 이렇게 보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좌를 이렇게 자꾸 이제 불려가는 쪽으로. 그래서 계좌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시장이 상승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시장이 막 급등, 폭등 이건 아니더라도 시장이 상승하는 시기,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줄어들었던 계좌를 원위치 시키는 거고 일단 원위치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좌가 다시 불어나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시장 따라서 계좌가 항상 불어나기만 할 수는 없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시장이 하락이나 조정을 받을 때 그랬을 때 계좌도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하고 근데 그 시기가 개인들한테는 가장 힘든 시기고
그때 개인 투자자들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구간들을 잘 넘어가야 상승장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대세 상승장을 만났을 때 그때 계좌가 두 배든 세 배든 네 배든 1, 2년 만에 확 불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는 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중장기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교육시키는 거의 한 70% 80%가 거의 멘탈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얘기 왜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뭐 시장이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 그다음에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그게 하락으로 계속 가는 건지 조정을 받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가면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거쳐가지고 설명을 계속 드리면서, 이게 이제 수강생분들이 이제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게 시간을 지루하더라도 잘 보내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 기간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가다가 또 며칠 조정받으니까 또 힘들잖아요. 보면 그걸 이제 혼자 하시면 그게 다른 것보다도 이제 멘탈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게 힘들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제 반복 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 학습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하면서 비슷한 얘기 같지만 이게 상황과 흐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똑같은 얘기가 좀 들리지만 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게. 나중에 지나서 보면 그게 다 다른 얘기였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제가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얘기라고, 왜 어떻게 똑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그때그때 지수가 다르고 시장이 다르고 미국 시장 다르고 우리 시장 다르고 다 다른데 같은 얘기가 아니죠, 그게. 그림도 일주일 다 달라지잖아요, 결정해서. 이게 제가 뭐 거래량 이평선은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그림이 다 달라요. 일주일 전하고 지금하고 또 일주일 후면은 또 달라져 있겠죠, 보면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달라져 있고 달라져 있는 그 의미가 특히 세력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제가 자꾸 이제 짚어드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기억하라는 것들 기억하시고, 그럼 몇 가지 핵심적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서 중심과 기준을 딱 잡고 시간을 잘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